880번. 함수 fx는 하나의 극값을 갖고, 근데 뭐 문제 읽어보기도 전부터 fx는 무엇이다? 무함수다 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죠. 하나의 극값을 갖고 곡선 y는 fx는 두 개의 변곡점을 갖는다. 어차피 fx가 음수일 순 없지 않냐, 그게 아니냐? 그러면 하나의 극값이고 뭐 두 개의 변곡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 대충 이렇게 생각했지 뭐. 안 봐도 그죠? 극한만 생각해봐도 양의 무한대로 갔을 때 0이 우측 조건이고 음의 무한대로 가도 0이 우측 조건이니까 얘가 지금 유일한 극값이고 여기 변곡이 있을 건데 변곡점 AB일 때 PAB,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P는 0,1인 걸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변곡점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미분만 하시면 사실상 그림이 없어도 문제 푸는데 딱히 상관은 없을 것 같다. 맞죠? 맞죠? 네. 그래서 얘를 이게 미분을 시도할게요. 일단 일개도 함수는 다음과 같을 거거든. P는 예상했던 대로 0,1이고요. 네. 자, 이제 이걸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는데 한 번 더 미분하면 분모가 4차가 되는 게 좀 부담스러운가?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약간의 팁을 드리면 분모의 부호 결정권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모를 제곱할 거잖아. 그럼 4제곱이 되겠지. 그 4제곱을 그냥 여기다 써도 돼. 괜히 식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FW'X가 다 됐다고 보고 분모만 이쪽으로 곱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오른쪽에는 분자의 식만 쓰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편하죠. 물론 이것도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분모 미분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죠. 합성함수의 미분 쓰셔야 되니까. 예, 이런 형태가 나오고 얘가 세제곱으로 바뀌고 얘는 1제곱으로 바뀌고 얘는 없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변을 보시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거든. 그러니까 변곡점은 뿔마 루트 3분의 1이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얼마냐? 4분의 3? 그럼 b는 계산하실 필요 없죠. 왜냐면 우함수였기 때문에 루트 3분의 1, 4분의 3이겠죠. 그래서 삼각형 PAB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AB 사이의 거리는 루트 3분의 2입니다. 그리고 이제 P까지의 거리가 높이죠. 그게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4 루트 3분의 1이 답이 되겠죠. 또 어려울 것이 없는 문제였고요. 88 하나 보겠습니다. 구간 0에서 2파이까지 해서 함수 fx가 3분의 4파이에서 극대이고 변곡점의 좌표도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1개도 함수, 2개도 함수 둘 다 필요합니다. 그죠? 예. 일단 f'x를 구합니다. 그러면 a 코사인 x 마이너스 b 사인 x 플러스 c가 되죠. 자, 그럼 f' 3분의 4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 2분의 루트 3b 더하기 c가 될 거고 얘가 0일 겁니다. 극대라고 했으니까. 물론 이제 0인 것도 알지만 여기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 또 알죠. 필요하면 사용할 건데 아마 이런 문제들 레벨이 낮아서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f'x는 마이너스 a sin x 마이너스 b 코사인 x입니다. 변곡점에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사실상 이거 연립방정 형식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왜냐면 f 더블 프라임 파이를 생각해 보시면 얘가 마비 플러스 b 아닌가? 플러스 b죠. 예. 플러스 b 이게 0이니까 b는 0이죠. 예. 제가 마비로 잘못 계산했네 여기 풀 때. 근데 어차피 0이어서 답의 변화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잘못한 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F파이도 사실 알 수 있는 거죠. F파이는 마이너스 파이다. 근데 F파이는 얼마냐면 F파이는 C파이네요. 욕한 거 아니고요. 예. B가 0이라서 C파이예요. 아시겠죠? 예. 얘가 마이너스 파이다. 이런 얘기니까 C는 마일이네요. 그래서 연방이 되게 쉬워요. 예. A는 마이너스 2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삼이다. 이렇게. 이런 건 뭐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넘어가 되겠죠? 885번 변곡점을 갖도록 한다. 변곡점을 갖도록 한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이계도 함수에 부호 변동 지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계도 함수가 0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건 필요 조건이에요. 0 되고 좌우에서 부호 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ax 더하기 3 코사인 x 더하기 1이에요. 이계도 함수는 a 마이너스 3 사인 x죠. 비슷한 거 어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셨죠? 마이너스 3 사인 x 어차피 이렇게 하잖아. x로 사이에 놓고 그럼 이걸 평행이동 해가지고 부호 변동이 없어지기 직전까지 해석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쌤이 어떻게 해석했었죠? a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 그냥 이렇게 해석했었죠. 왜냐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아래로 올릴 수도 있죠. 그런데 3을 초과 3 이상으로 올리거나 내리면 문제가 생겨요. 부호가 안 바뀌니까. 그래서 a의 절대값은 3보다 작다 하시면 답 나오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91번을) 보죠. 891번은 뭐 lnx와 x를 곱하는 함수를 한번 상상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lnx와 x분의 1을. 그죠? 예. 그 다음에 lnx 때문에 x가 양의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간단하니까 얘랑 얘를 곱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처음에 음의 무한대에서 기어 올라오겠죠? 얘랑 얘를 곱하면 음의 무한대니까 음의 무한대 기어 올라와서 1에서 0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양의 무한대 영역까지 가면 결국은 뭐냐면 얘가 접근하는 속도 0에 접근하는 속도 때문에 0으로 수렴하게 되거든요. 그런 생각 못하면 미분하시면 되고 극한 구하시면 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생긴 꼬라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걸 한 번씩 먼저 예측해보고 미분하는 습관을 들이면 참 좋아요. 미적분이 존나 빠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분 없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미분해서 확인해만 맞잖아요? 자꾸 그런 경험을 하잖아. 그러면 좋지.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좀 확신을 갖기가 좀 쉬우니까. 하여튼 그렇고 미분을 해보면 f'x는 얘 곱의 미분으로 처리할게요. 분수함수 미분 말고 x분의 1과 lnx의 곱으로 처리할 수 있죠.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럼 x분의 1을 먼저 미분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이거든요. 거기에 lnx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잖아요. 거기 x분의 1 곱하면 x 제곱분의 1이니까 그걸 묶으면 다음과 같이 묶일 겁니다. 당연히 부호 결정권은 1-lnx 밖에 없습니다. 1-lnx의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2일 때 극대를 갖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x는 2에서 극대고 f2는 2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극한은 양의 무한대로 보내보면 0이다. 근데 약간 이런 거는 좀 그런 게 있죠. 0의 우측 접근시켜보면 그러니까 0의 우측일 때 음의 무한대에는 아무런 고민의 여지가 없잖아. 써볼게 내가. 어차피 정의역이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0의 우측 접근을 시켜보면 이때 fx는 음의 무한대를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lnx는 음의 무한대로 가고 x분의 1을 양의 무한대로 갈 거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가 음의 무한대 곱이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이제 x분의 lnx 일부러 써볼게요. 그죠? 예. 그러면 하나는 0의 우측으로 가고 하나는 양의 무한대로 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0의 우측 접근하고 양의 무한대의 극한이잖아. 그럼 이거를 0이라고 봐도 되는가는 살짝 의문이 들죠. 맞잖아요. 의문이 안 드냐? 0 곱하기 양의 무한대는 원래 부정형이라고 배우지 않냐? 맞잖아. 근데 x분의 1이 0에 접근하는 속도가 ln x의 발사하는 속도보다 압도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 0이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설명이 어려우니까 평가원에서 이런 문제를 내면 얘의 극한을 단 어쩌고저쩌고 해서 주기도 합니다. 분쟁의 여지를 없애는 거죠. 왜냐면 로피탈 못 쓰게 하는데. 그리고 극한의 속도 개념도 사실 못 쓰게 하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가 너무 불편해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증가하는 함수 중에 증가의 속도가 제일 느린 애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제일 느린 애라고. 그 다음에 x분의 1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분모에 x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분모 x는 이렇게 증가하는 애잖아. ln x는 이렇게 증가하는 애잖아. 그럼 얘 입장에서 얘가 가만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상대독소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다 로피탈 맨날 써보고 다 일일이 확인해 볼 수 없잖아.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늘 답이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극한의 속도 개념을 좀 이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얘는 0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추측했던 그래프는 사실상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냥 숫자로 생각해봐도 그래. x에다가 100을 넣으면 분모가 100이 되는 거잖아. 근데 ln 100은 얼마야? 얼마 안 된다. 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거듭제곱의 형태로 봐야 되니까. 그러면 x를 키우면 키울수록 그 분모와 분자의 비는 점점 줄어들겠지. 점점 0에 가까이 다가가잖아. 굳이 그래프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숫자를 실제 넣어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숫자를 넣어보는 게 어려우면 뭐 예를 들어서 분모에는 2의 100제곱이 들어있어요. 2의 100제곱은 존나 큰 수입니다. 알겠죠? 근데 분자에는 100밖에 없는 거잖아. 100은 개 작아요. 2의 100제곱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 짓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0이 되겠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괜찮죠? 네, 좋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그래프는 처음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거든요. 예상한 대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거 못생겼다. 이런 형태로 그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2분의 1. 봐봐, 얼마나 이 그래프가 과장된 그래프인지 알겠어? 2분의 1은 2.7분의 1이니까 얘가 졸라 낮아야 돼. 근데 이걸 실제 모양으로 그리면 보기가 힘들잖아, 서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 이게 과장된 그래프고 원래는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을 늘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왜냐면 또 이런 짓거리 하거든. 얘랑 y는 2분의 x의 교점 구해봐야 되면 이렇게 구해가지고 두 개인가? 막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위치관계 봐야죠. 접선 구해봐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까, 원점에 접선 그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사실상 문제는 다 푼 거죠. 치역은 2분의 1보다 작가 나갔다. 맞는 말이죠. 점근선은 x축 y축이냐? 졸라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선분 AB는 1과 2에서,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선분 AB가 위에 있으려면 아래로 볼록이어야만 됩니다. 틀렸죠? 이것도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에 등장하면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자주 합니다. 선생님,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을 표현하는 내용을 다 정리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짓 하지 마요. 읽어보고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알면 돼. 그러면 외울 필요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뭘 자꾸 외우려고 그래. 수학은 외우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할 필요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냐면 외우는 걸 최소화해도 외울 게 많아. 알았어? 그냥 읽어보고 이게 아볼 위볼인지 알면 다시는 뭐 외울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는 거잖아. 그냥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저는 뭐 이거 외워가지고 오씨 이거 아래로 불러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냥 이해하시면 된다. 넘어가죠. 909. 그리고 김보민 학생이 시험 보기 싫었는지 문제를 열심히 풀었습니다. 와, 잘했어요.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 좀 안 쓰면 좋겠다 진짜. 애들 뇌가 썩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니야? 오 씨발 치환 이용하면 되는군. 이게 뭐야 진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fx에 사인 함수도 있고 코사인 함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상태로 미분을 때려버리면 존나 가시밭길을 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시밭길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에 대한 검토를 그냥 하라는 얘기죠. 그게 제일 좋은 게 뭐라고 했어요? 사인과 코사인을 둘 중에 하나로 일치시킬 수만 있으면 얘를 삼각함수와 다항함수의 합성함수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문제 풀기가 쉬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고, 여기서는 코사인의 제곱을 1-사인 제곱으로 바꿔가지고 사인 세제곱 x 플러스 3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 이게 이제 치환을 안 하고도 풀 수 있는데 좀 헷갈릴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함수를 sin x에 대한 함수로 볼 거잖아. 그러면 이거 쓰나 안 쓰나 뭐 똑같은데 이 범위에서 sin x를 한 문자로 보고 미분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f'x라고 쓰긴 쓸 텐데 이게 사실 무슨 뜻이냐면 실제 얘의 의미는 dfx d sin x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3sin 제곱 x 더하기 6sin x라고 쓰니까 오 선생님 미분 틀렸는데요? 안 틀렸어. 이게 x에 대한 미분이야. 이게 틀린 미분이지. 이건 sin x에 대한 미분이니까 하나도 안 틀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3sin x sin x 더하기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안 바꾸고도 할 수 있다고. 근데 바꾸는 게 편해. 왜냐면 sin x를 계속 쓰는 게 귀찮아. 그냥 그래서 얘를 t로 치환해서 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정의역 내에서 뭐만 유의미하죠? 0만 유의미하네요. 마이너스는 유의미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0일 때가 뭔데요? 극소. 그죠? 그래서 당신들은 f-1 정의역이 안 끝단이니까 마일 넣어보면 1이죠. f0 0 넣어보면 얼마냐? 마일 그리고 f1 넣어보면 3입니다.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고 얘가 최대값이다. 답은 2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가 뭔지를 알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 만약에 미분을 때려버리면 미분이 아파요. 개소리고요. 네. 사인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코사인 x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잡으면 실제로 이제 이런 그래프를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 거 확인되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스킵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왜냐면 우리가 필요한 건 최대 최소만 알고 싶은 거니까 문제죠. 요건 이거니까. 물론 이 그래프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제 미분해가지고 이 그래프 자체를 알려고 해야겠습니다만은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저게 필요하면 뭐 똑같으면 되는데 쉽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어려운 문제 사시면 되고요. 그런 거는 800 888 그냥 문제 보고 가죠. 연속함수 y는 fx의 도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건 도함수의 그래프잖아요. 도함수의 그래프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극값을 간다. 극점의 위치는 C하고 E인 거 확인되시죠? 부호 변동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참입니다. E의 도함수가 없는데 아래로 블록을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이계 도함수는 도함수의 도함수이기 때문에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거든요. 그러니까 A, B에서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얘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그냥 뭐냐면 양수인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f 더블 프라임 x를 최소한 이 구간에서는 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계 도함수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냥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보면 되죠. 이해하시겠죠? 이계 도함수는 도함수의 도함수니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읽어내시면 된다고.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얘는 무조건 아래로 볼록일 것이다. 저 구간 내에서 접선이 음수일 수가 없잖아요. 0일 수도 없어요. 심지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하다. 변곡점은 두 개냐? 변곡점은 뭐가 변곡점이냐면 도함수의 극점이에요. 도함수의 극점이 하나, 둘, 세 개죠.
아니, 변곡점은 3개입니다. 2개가 아니라. 변곡점이 왜 도함수의 극점인지 알겠죠? 알겠죠? 예. 왜냐면 변곡점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계도 함수가 0이고 부호의 변동 지점이잖아요. 그럼 이계도 함수 입장에서 1계도 함수가 원함수잖아. 그죠? 근데 그럼 소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것은 1계도 함수의 극점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저거 위치를 보시고 3개를 고르시면 됩니다. 배고프다.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912번 보겠습니다. 아하. 합성함수 문제네요. 합성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건우야? 너무 짧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이 합성하는 함수의 정의역이다. 근데 이런 표현은 제가 만든 표현이니까 어디 가서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만든 겁니다. 교육과정에서는 합성되는 함수라는 표현 같은 거 없어요. 합성하는 함수라는 표현 같은 거 없어요. 마치 대등한 구조인 것처럼 설명을 하거든요. F와 G의 합성함수 혹은 G와 F의 합성함수. 근데 나는 그 대등한 구조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합성함수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합성함수라는 것은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긴 행위하고 똑같거든. 함수 바깥쪽에 있는 함수를 까봤는데 안쪽에 함수가 또 있네? 또 함수를 까봤는데 안쪽에 함수가 또 있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통과한 함수가 G잖아. G가 이 F에 예속된 느낌이 더 강하지 실제로. 그냥 저의 분석이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GX를 합성되는 함수, FX를 합성하는 함수라고 제가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거의 최대치수를 알려면 GX의 치역을 알아야 돼요. GX의 치역을 아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삼각함수의 합성이죠. 합성함수의 합성하고 좀 다르던데 아무튼 삼각함수의 합성이죠. 삼각함수의 합성은 뭐예요? 덧셈 정리의 역연산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정리 다 해드렸는데 맞아요? 재야 합성해봐. 코사인으로. 아니 복습했다며. 너가 해봐. 코사인으로. 이 코사인 세타라고? 베타라고? 너 베타 하고 싶어 임마? 공부 똑바로 안 해? 특수각이잖아. 탄젠트 얼마야? 탄젠트 루트 3분의 1이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제가 기억났어? 확실해?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외워서 하지마. 코사인 합성하고 싶으면 얘가 누구인 거야 사실상. 코사인인 거야. 얘가 누구인가 1 곱해야 되는 게 사인인 거야. 물론 2로 나눠야만 그게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외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그냥 T라고 할게요. T라고 그러니까 귀찮잖아. 이걸 매번 쓰는 거 존나 귀찮은 일입니다. 알겠죠? 예. 뭐 GX라고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할까? 그럼 GX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겠어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겠죠. 그래서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을 구한 거예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됐으니까 그런 거고, 만약에 x의 범위가 제한이 걸려있다면 마이부터 2까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알았니? 보지도 않고 그냥 마이부터 2까지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상 뭐라고 보면 되냐면 굳이 gx 넣을 필요 있을까? 그냥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고 이 x의 제한 범위가 걸린 문제로 바뀔 뿐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3차함수 문제가 돼요, 그냥. 서술형 답안 작성할 때 웬만하면 t로 치환해서 t를 이용해서 써주시길 바랄게요. 그냥 귀찮아서 이런 짓 하고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정경 내에서 0과 2가 둘 다 유의미한 값이거든요. 근데 f-2 구합시다. f- 얼마죠? 10. f0은 10. f2는 6. 그럼 얘가 최대, 얘가 최소. 답은 0 되겠네요. 괜찮죠? 네. 그래서 합성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정말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이 합성한 함수의 지역역이다. 이 단 한 문장으로 고3까지 등장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맨날 먹던 메뉴 같은 그런 느낌의 문제입니다. 알겠죠? 915번 매개변수 t로 나타낸 곡선
x는 2의 2t제곱, y는 루트 2의 2의 마이너스 t제곱에 대하여 원점과 이 곡선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m제곱의 값은 원점과 이 곡선 위의 거리를 그냥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리의 제곱을 구합시다. 그럼 이건 2의 4t 더하기 2의 2 마이너스 2t 제곱 이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매개화된 곡선이니까 이게 사실은 2의 2t, 루트 2의 2의 마이너스 t라는 점이에요. 점. 그럼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면 당연히 x좌표의 제곱과 y좌표의 제곱의 합의 양의 제곱근인데 우린 제곱으로 처리할 거니까 어차피 제곱이 최소일 때 쟤도 최소일 거니까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L제곱이라는 애를 T에 대해서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4,2의 4T제곱 마이너스 4,2의 마이너스 2T제곱이 됩니다. 4로 묶으면 2의 2T제곱, 2의 4T 마이너스 1, 2의 6T 마이너스 1이네요. 네. 2의 6T 마이너스 1제곱이 되죠. 어차피 얘는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어떻게? 2의 2t 마이너스 1 곱하기 어쩌고로 이 어쩌고 어차피 양일 거니까 딱히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얘가 1 되는 위치에서 극소이면 최소가 되겠죠. 저거 직선으로 해석하시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2의 2t가 1일 때 극소이면서 최소가 되죠. 이거 굳이 t 구하려고 하지만 어차피 니네 여기 대입할 거 아니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m제곱은 사실 얼마냐면 저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1 더하기 2 그냥 3이네요. 이해하시겠죠? 별거 없는 문제였다 라는 거고. (931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정의역에 제한을 걸면 오히려 좋아. 왜냐면 요만큼만 그래프 그려보세요 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다 그리라고 하는 것보다 요만큼만 그리는 게 훨씬 쉽지 않니?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훨씬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저만큼만 그리면 되는구나. 그러면 LNX라는 곡선을 저만큼만 그리면 뭐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는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좀 많이 누워 있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가 2,1이고 여기가 2의 제곱, 2인 이런 형태일 겁니다. 근데 내가 물어보는 알파 x와 베타 x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원점에서 이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원점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원점의 위치는 뭐 대충 이 정도에 있겠죠. 정확한 그림이 아니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베타 x는 최소값이 어디냐면 얘보다 이제 위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런 데서 접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식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일이죠. 근데 2,1이미 나와 있잖아. 2,1을 가지고 먼저 확인해 볼까? 자, y는 ln x라고 했을 때 y'은 x분의 1이거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딱 2분의 1이야. 그럼 저 점을 통과할 때가 뭐냐면 2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못 그린 거지. 그럼 실제로 원점 위치를 잘못 잡았거나 그럼 실제로 이제 어떻게 수정을 해주는 게 맞냐면 이 점에서 접하는 거니까 얘를 좀 밀자 이렇게. 그럼 될 것 같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곡선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좀 약간 별로긴 한데 아무튼 최대한 곡선처럼 그렸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얘가 y는 2분의 1 x다. 그리고 여기서 접하는 상태다 라는 걸 확인해야 한다니까. 우리가 발로 대충 그리는 거잖아. 물론 손으로 그리지만 정확한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애는 여기 지나갈 때겠네. 이거 뭐 접하거나 자식거나 할 거 없으니까 얘는 y는 2의 제곱분의 2x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만족하려면 베타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이면 되고 알파는 2의 제곱분의 2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이면 되는데 보통 이제 경계를 물어보니까 얘를 물어보는 거겠죠 사실은. 예, 그래서 베타분의 알파의 최대값은 2분의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함수에서 어떤 제한 변역을 걸어주면 그냥 땡큐입니다. 땡큐. 아, 땡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40번.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 y가 다음과 같아요. 속도가 주어졌으니까 속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평면 위를 움직이는 물체 운동을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냐면 그냥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해석하는 거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x좌표 따로 y좌표 사실 또 다르다고 보기가 좀 힘든 게 그냥 이쪽 방향 따로 이쪽 방향 따로라는 얘기인데 원래 우리가 하던 게 이거잖아. 그럼 이걸 여기에도 그냥 해서 그러면 이걸 섞어 쓰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쓰는 거니까 너네는 순서상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위치도 순서상이고 속도도 순서상이고 가속도도 순서상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아,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하는구나. 그러면 수학도에서 배운 거고 아무 차이 없습니다. 속력 물어볼 때나 이동거리 이런 거 물어볼 때만 제외하면 아무 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x좌표는 x좌표대로 t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2에 4 t-1 a가 되겠죠. y좌표는 y좌표대로 또 t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럼 b2에 t-1제곱 되겠죠. t는 1일 때의 속도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t는 1일 때 지금 얘가 마일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1 집어넣으면 2-a가 마일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1 집어넣으면 b죠. b가 3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 구하라고 했으니까 a가 얼마냐? 3이냐? 6이네. 그래서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알겠죠? 그냥 수학도에서 하던 짓거리를 2번 하시면 됩니다. x좌표 가지고 한 번, y좌표 가지고 한 번. 아무것도 아니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